네, 등속 원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속력은 같은데 방향이 계속 바뀌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면은 이거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 되고요. 그래서 가속도를 한번 구하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건데 그 힘이 어떤 게 작용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원 운동을 하고 있는 녹색 물체예요. 녹색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가 s가 나와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부채꼴에서는 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였다고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t 동안 s만큼 이동한 거죠. 이게 속력이 됩니다. 그러면 t분의 s, 부채꼴 호의 길이는 r세타로 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t분의 r세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원운동을 계속되는 반복되는 운동이라고 했을 때 반복되는 운동에 한 번 걸리는 시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죠. 대문자 t로 표시합니다. 주기 동안 한 바퀴 도니까 원운동의 한 바퀴 도는 거리는 당연히 2πr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속도라고 불러요. 선속도, 선속력, 선속도가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각도도 변하잖아요. 시간당 각도가 빠르게 변하는 운동도 있고 느리게 변하는 원운동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도의 변화 속도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걸 W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 문자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속도라고 할 거고요. 각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속도입니다. 시간당 세타가 변하겠죠. 그러면 한 바퀴 도는 주기당 주기 동안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파이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좀 보십시오. 둘의 관계에서 등장한 게 뭡니까? 선속도 V는 반지름에다가 각속도를 곱한 거랑 같은 관계가 되는구나 라는 중요한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속도 변화를 여기를 v2라고 하고 여기를 속도를 v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순간 가속도는 이 값들을 다 리미트 0으로 보낸 짧은 순간의 그 시간과 순간의 속도 값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빼야 되는데요. v2에서 v1을 빼야 되는데 벡터의 뺄셈은 그냥 그 숫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벡터를 평행이동 시켜 보겠습니다. v2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v1 벡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 두 벡터를 함께 그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각도가 정확히 세타가 됩니다. 여기와 같은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v2 빼기 v1이니까 v2 빼기 v1의 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벡터의 합이 어떻게 되죠? 차가 어떻게 되죠? 벡터의 차는 v2 빼기 v1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v2 빼기 v1이죠.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각도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부채꼴이 있다면 요게 길이가 r일 때 당연히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됩니다. 물론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부채꼴은 부채꼴이고 엄연히 이거는 삼각형의 모양이죠. 벡터는 직선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세타 값이 무한히 0으로 간다면 세타가 무한히 0으로 간다면 여기서 호의 그 곡률, 즉 원에서 온 거니까 곡선이죠. 곡선과 벡터의 직선이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타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무한히 0으로 갈 때, 무한소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갈 때. 그러면 그거를 고려했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서 r세타가 호의 길이인 것처럼 이 삼각형 벡터 형태의 이 삼각형을 이 벡터를 반지름으로 만약에 원의 그 부채꼴의 반지름으로 본다면 이 빨간색 벡터의 길이는 v 세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반지름을 r을 v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세타는 그대로 세타를 써서요. 부채꼴 호의 길이 계산하듯이
그래서 V2 빼기 V1을 V 세타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바꿔 써볼게요. 그럼 T분의 V 빼기 V1은 V 세타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는 가속도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A는 T분의 V 세타인데 T분의 세타는 아까 전에 뭐였죠? T분의 세타는 아까 전에 T분의 세타는 각속도였습니다. 그럼 바꿔 쓰면 V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V 오메가가 또 R분의 V죠. 오메가가 R분의 V죠. 자, 이거를 이용하면 오메가가 R분의 V니까 결국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 되고요. 또는 V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중요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원운동할 때의 가속도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A는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꼭 아셔야 되고요. 재밌는 거는 아까 전에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에 이 빨간색 벡터를 보시면 이 빨간색 벡터의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도가 변화할 때 가속도의 방향이 나타나는 건데 속도가 V1에서 V2로 바뀔 때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죠?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중심을 향한다는 뜻이고요. 이 구심 가속도로 인해 생기는 힘, 그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됩니다. 즉 구심력은 당연히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입니다. 왜? F는 ma니까요. 그러면 구심력은 당연히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가 되죠. 그럼 이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F는 ma인데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는 겁니다. 또는 m 곱하기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가속도 알면 아니까요, 그죠? 이게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모든 존재하는 원운동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등속 원운동은 다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향하는 이런 힘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네, 각속도에 대한 얘기, 구심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이제 유도한 과정이 여기 있고요,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힘 F는 m r분의 v 제곱 또는 m r 오메가 제곱, 이것이 바로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을 바꾼 거예요. 그 오메가가 t분의 2파이니까 그 오메가를 제곱한 걸 여기다 넣어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왜 네모가 이렇게 되지?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자, 구심력의 크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무마개가 지금 여기서 뱅뱅뱅 돌고 있어요.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뱅뱅 돌리는 거예요. 줄 매달려서. 그럼 고무마개를 돌게 만드는 그 구심력은 뭘까요? 모든 원운동은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원운동이란 걸 보자마자 무조건 구심력 있다, 중심 향하는 힘이 있다, 그거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원운동을 볼 때마다 뭐가 돌든 간에, 뭐 자동차가 원운동을 하든 사람이 달리면서 원운동을 하든 우주에서 뭐 달이 지구 주위를 돌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든 인공위성이 돌든 어떤 원운동을 바라보시더라도 무조건 중심으로 향하는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게 구심력입니다. 그럼 구심력은 반드시 이 식이 돼야 되는데 r분의 v제곱, m r분의 v제곱 또는 m r 오메가 제곱인데, 그럼 이 구심력을 일으키는 식은 이건데, 그럼 그 구심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뭐냐 이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뭘까요? 누가 얘를 중심으로 당길까요? 바로 이 실에 의한 장력이죠. 실에 의한 장력 누가 만듭니까? 이 추의 무게가 되겠죠. 추의 무게가 결국 추는 이 자리에 멈춰 있거든요. 그럼 알짜임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추가 얘를 고무마개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mg라는 똑같은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반작용에 의해서 mg 합쳐서 0이 되죠. 그래서 추는 멈춰 있고 얘는 뱅뱅뱅 도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고무마개의 구심력을 표시하면 F는 고무마개 질량 곱하기 R분의 속도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추의 질량을 바꿔 써야겠네요. M1이라고 할게요. M1. 추의 질량이 M1일 때 M1G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추의 질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 구심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반지름을 달리하면은 또 이제 또 속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구심력.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운동은 다 무조건 구심력이 있어요. 어딜 향한 힘이죠? 중심을 향하는 힘이에요. 그 모양이 다양할 뿐이지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이 존재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지구 주위 도는 달의 구심력은 무엇일까요? 형태는 중력 형태입니다.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무슨 구심력이 뭘까요? 전기적인 인력입니다. 곡선도로 거의 원에 가까운 곡선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마찰력입니다. 아니 무슨 마찰력으로 자동차 원운동을 해요? 바퀴 힘이죠. 만약에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다고 생각할게요. 기름칠을 너무 많이 해서 무조건 다 미끄러진다고 칠게요. 마찰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원운동 할 수 있을까요? 원운동 하려고 자동차 바퀴 그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즉 운전대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튕겨나가겠죠. 관성에 의해서. 근데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타이어의 마찰력 덕분에 마찰력이 미끄러지지 않게 안쪽으로 마찰력이라는 거는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거든요. 그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 덕분에 안쪽을 향하는 그게 바로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사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대학 교재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경사면에서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지금 이런 곡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 차 타고 어디 멀리 갈 때 고속도로 같은 거 탈 때 나중에 이제 뭐 할머니 집이나 어디 가는 경우 고속도로를 한참 가다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걸 인터체인지라고 하거나 그러잖아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로 빠지는 거예요. 빠질 때 보통 곡선으로 나오죠. 곡선으로 나오거든요. 곡선 나올 때 이런 거 많이 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곡선 도로가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그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곡선 도로는 무조건 경사가 있게 돼 있어요. 경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경사가 없으면 자동차들 제대로 원운동 못 해요. 원운동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직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직선 나가게 되면. 그래서 경사면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경사면이 존재하면 그때 힘이 중력이 있고요. 당연히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면이 이거잖아요. 이 면을 자동차가 누르는 힘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면이 있으니까 누르는 힘이 있죠. 그럼 이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수직항력이에요. 이게 무슨 수직이에요? 이 방향 수직 아니잖아요. 기울어 있잖아요. 자, 수직항력에서 수직은 무슨 뜻이냐면 닿아 있는 면에 대한 수직을 말해요.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맞잖아요. 그죠?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항력입니다. 이 힘과 그 다음에 이 힘을 지금 분해를 한 게 x 방향 힘과 y 방향 힘이죠. 그죠? 이 두 개를 분해한 게 x 방향과 y 방향 힘인데 y 방향 힘은 당연히 중력 방향과 완전 쌤 합쳐서 0이 됩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뭐죠? 수직항력 때문에 남아 있는 힘은 뭐죠? 바로 x 방향 힘만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x 방향 힘이 어딜 향할까요? 잘 보세요. 원운동하는 어딘가에 중심을 향하고 있죠. 그죠? 이 힘이 존재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어떤 원운동의 경우도 무조건 구심력이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형태는 다양해도 구심력은 다 똑같습니다. 중심을 향한다는 거. 자, 케플러 법칙이죠. 케플러 법칙 1, 2, 3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케플러는 이제 학자인데요.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티코브라헤의 제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의 제자가 티코브라인지 제가 이 사람이 티코브라의 제자인지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주를 관찰하다가 하늘에 옛날 사람들은 가장 완벽한 도형이 원이잖아요.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도는 행성들이나 별들의 움직임도 다 원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도 원운동을 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태양 주위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일매일 밤마다 하늘만 관측하다가 알아냈죠.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완벽한 원운동이 아니구나. 타원 궤도라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케플러가 1법칙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완벽한 원을 통해서 그 행성들이 운동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타원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타원은 우리가 이제 기하 벡터에서 배우시는 거죠. 2차 곡선에서 배우죠. 초점이 있고요. 긴 반지름 그리고 짧은 반지름이 있습니다. 타원의 정의는 그렇게 되죠. 두 초점에서 길이의 합이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부르죠. 그 점들의 모임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타원 궤도가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알게 됩니다. 역시 타원 궤도 타원의 정의랑도 연결되는 거긴 한데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면적, 속도가 뭐야? 보세요. 여기 태양 주위에 이 어떤 행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부채꼴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부채꼴이요. 물론 부채꼴이라고 하긴 그래요.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타원의 부채꼴이라고 할게요. 이 부채꼴이 있는데 이 면적이 생기죠. 움직일 때마다 면적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시간 동안 만드는 면적이 어디서나 똑같대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만드는 부채꼴 이렇습니다. 요겁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서 만드는 부채꼴은 요겁니다, 그죠? 같은 시간 동안 달린다면 면적이 똑같아야 돼요. 그 말은 거리가 가까우면 즉 반지름이 작아지면 더 큰 면적을 같은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는 느리게 움직이고요. 가까운 곳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의 부채꼴의 면적이 똑같아지겠죠. 지금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빠르고 멀수록 느린 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법칙은 계산이 좀 필요한 건데 어려운 계산이라기보다는 의미만 이해 잘하시면 돼요. 제3법칙 조화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t는 뭐냐면 행성이 아이고 잠깐만요. 손으로 대다 보니까 이게 t는 그 행성이 도는 주기고요. 죄송합니다. t는 행성이 도는 주기고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긴 반지름을 말해요. 긴 반지름을 말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손으로 잘못 눌렀어요. 아이패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네요. 여기서 반지름을 r이라고 안 하고 a라고 했어요. a. 그래서 a 3승에 비례한다. 공전 주기 제곱이 a 3승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이 긴 반지름이 a인데 긴 반지름이 클수록 즉 멀수록 회전 주기가 크다는 얘기는 느리다는 거예요. 멀수록 느리구나. 이거랑도 일맥상통하죠. 면적 속도 일정에서도 보시면은 멀수록 느렸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증명 한번 할게요. 식 증명 어렵지 않아요. 식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증명 어디서 하냐면 여기 볼게요. 자꾸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태양과 지구 같은 행성이 이런 구심력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구심력은 무엇이 원동력일까요?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은 두 물체, 질량 라지 m과 스몰 m 두 물체의 거리가 r일 때 생기는 인력입니다. 결국 이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둘을 연립해서 정리를 하면 V제곱은 R분의 GM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운동 물체의 속력 아까 V는 T분의 2파이라고 했잖아요. 이 둘을 같이 연립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T제곱은 결국 R3승에 비례하는구나. T제곱은 R3승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한번 증명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의미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T제곱 R3승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기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에서 1 아스트로 유니트라고 해서 이거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그냥 1AU로 정해놨어요. 지구는 태양에서 1AU 떨어져 있고 공전주기 T는 1이다.
t는 1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반지름은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a가 9래요. 9. a가 9고요. 그때 t는 얼마냐라고 한 거예요. 식 대입하면 되죠. t제곱은 a 3승이니까 지구 같은 경우는 1제곱일 때 죄송합니다. 1년일 때 지구의 공전 주기, 지구 주기 1년이잖아요. 1제곱 때 행성의 주기는 t로 놓은 거예요. t제곱은 그다음에 지구의 태양까지 반지름 1AU, 지구는 1AU잖아요. 이거 3승 대 그 행성의 AU는 9죠. 요거 정리하시면 t제곱이 얼마인지 나와요. t제곱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러면 t는 얼마인지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간단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죠. 학교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다음 중력 법칙. 요거는 제가 그냥 말씀 먼저 드렸죠.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중력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질량 스몰 m과 라지 m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r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에 당기는 인력이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이거 모든 물체가 다 같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걸 만물이 갖고 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꾸 이게 죄송합니다. 만유인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힘은 그 모든 물체에 반드시 존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유도한 식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걸 찾아낸 거죠.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지구 한번 상황 볼게요. 지구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만유인력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유인력식을 쓰면 요건데 우리가 간단히 mg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중력가속 g가 얼마인지를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구의 중력가 속도는 어떻게 계산이 된? 왜 우리가 9.8이라고 하잖아요. 약 9.8.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어떻게 나온 걸까요? 지구 반지름 대입하고요. 제곱한 다음에 지구 질량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G는 6.63. 이것도 숫자가 있어요. 정해줍니다. 이미 학자들이 밝혀낸 숫자가 있어요.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약 9.8이 나와요. 우리가 달의 경우는 지구의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면은 6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에 지구에. 자, 인공위성의 운동입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 이건 좀 재밌는 건데요. 우리가 평면에서 만약 물체를 휙 던졌어요. 그럼 아무리 직선으로 세게 던져도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중력 때문에요. 좀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갑니다. 좀 더. 그러나 결국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시간은 어떨까요?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똑같습니다. y방향 속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멀리 던지면 어떨까요? 좀 더 멀리 가서 당연히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에. 좀 더 멀리 하면 이런 시간은 계속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무한히 멀리 가서 떨어져도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지구가 평면일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구는 평면인가요? 아니죠.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이요. 그럼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떨어져야 되는 다른 애들보다 좀 늦게 떨어지겠죠. 1번, 2번보다 늦게 떨어지겠죠. 3번은.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던진 애는 더 멀리 가서 떨어지니까 더 늦게 떨어지겠죠. 그게 나타낸 그림이 이거예요.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원운동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구가 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포를 쏘면 아주 빠르게 쏘면은 결국 뺑 한 바퀴 돌아서 자기 뒤통수로 온다. 이런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뉴턴이 사고 실험이에요. 생각으로 한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 속도 도대체 어느 속도를 해야 드디어 지구를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 속도 값이 있습니다. 볼게요.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돌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인력, 이거 만유인력이겠죠? 얼마일까요? r제곱분의 gmm입니다. 물론 라지 m은 지구 질량이고요. 그 다음 이 인공위성이 도는 속력이 v라고 한다고 하면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인공위성의 구심력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둘을 연립하면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 식은 꼭 알아두세요.
이걸 우주 속도라고 불러요. 라지 m의 질량에 거리 r로 묶여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걔가 뱅뱅 돌고 있을 때, 걔가 뭐 태양이 됐던 인공위성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누군가의 큰 질량에 묶여서 뱅뱅 원운동할 때 그때의 속력은 무조건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뭐 주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의 주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있죠. 그거 t제곱은 요거 r3승 유도하던 거,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v는 t분의 2파이r이니까 t는 네, 여기서 거꾸로 이제 t를 이제 뭐 유도한다는 소리죠. 이게 t를,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이건 뭐 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아, 자꾸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제가 손가락 두 개로 해서 그렇구나.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반지름이 2배일 때, 뭐 궤도 반지름과 질량이 뭐 2배일 때, 이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원운동 케플러 법칙까지 얘기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